세계 각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 검사가 썩어 있거나 부패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검찰이 나서서 덮었죠. 별일 아닌 거라고 면죄부를 주고. 김학의 사건, 기소했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죠. 장자연 사건, 기소해야 될 사건을 여전히 덮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윤석열을 건드리는 세력들이 이슈를 일부러 키우고 있다. 저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 검찰제도의 본질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본질에 반한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검사가 기소합니다. 이게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 내에 검사가 기소합니다.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하면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 네. 그 이유로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였는지 기소였는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먼저 국민한테 낱낱이 밝혀야 돼요. 권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걸 얘기할 때 공정성, 객관성 잃었다는 것을 장관이 먼저 검증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많은 사건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PD수첩 사건, 기소하지 말았어야 될 사건 기소했죠. KBS 정현주 사장 사건, 이것도 법원의 조정 공고를 받아들인 것을 기소해서 결국에는 사장을 바꾸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기소했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죠. 장자연 사건, 기소해야 될 사건을 여전히 덮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그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 긍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도 분리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부분 엄격하게 제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이제 그 형성되고 있는 그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마치 법무부가 검찰을 자꾸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소위 말하는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을 제외한 국민들은 전부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조국 사태 때문에 민심 위반이 일어났고 또 추미애 장관이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무리한 정책을 제안하고 발표를 하고 그걸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 관련 위원회 3개를 했는데 그 3개 위원회에서 권고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논의됐고 다 권고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전혀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규정들, 개정들 다 만들어서 그것을 이해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그 시기점으로 봤을 때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서는 아무런 그런 그 검찰 개혁 이런 논의가 안 되다가 갑자기 그 이제 수사가 현 정권을 향할 때 희한하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 눈에 보이기에는 오히려 검찰 힘 빼기로 보일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 죽은 권력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했던 걸 잊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그런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최순실 같은 그런 사람 망신주기로 말하자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 특검에서 시간마다 거의 브리핑을 해줬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라고 말하면서. 근데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말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엄청난 멍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왜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때 막으셨어야지. 근데 그때는 신나게 다 하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똑같이 이제 그런 걸 본인들이 당하니까 이제서 왜 망신주기 하냐고 검찰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정농단 수사 때는 왜 그랬냐라고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 정경식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하면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때도 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 초기에 이 청문회장에서 다뤄지고 이럴 때는 정말 무슨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다뤄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비교할 만한 사건인가요? 조금 전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표창장 봉사상이에요. 그 두 개를 놓고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들면 국정농단 사건 때는 특검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법에 정해서 브리핑을 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사건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벌어진 경위를 더 잘 아시지 않아요? 애초에 그 사건이 다 제보되고 알려져 있었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서서 덮었죠. 별일 아닌 거라고 면죄부를 주고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검찰총장의 지위, 중수부장의 지위, 중앙지검장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특검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특검은 달라야 하고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으니 그 수사 상황을 국민들한테 알려라 해서 벌어진 일을 이 사건하고 동일하게 등치시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개의 기준을 갖고 있다. 두 개의 잣대를 갖고 있다. 즉 국정농단 수사,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초기로 올라가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보여줬던 정말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아니면 오히려 권력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지나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엄정한 수사를 했는데, 본인과 가장 가까운 한모 검사장 이름 다 나왔죠. 네. 한모 검사장의 소위 검언 유착 의혹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추상 같은 잣대를 유지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혐의를 지금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돼서 상당한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그 혐의를 오히려 세탁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중적 잣대가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사안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뭐 강요미수란 죄명이어서 우리 국민들 아마 생소할 겁니다. 강요미수가 무슨 죄명인지도 뭐 그냥 협박 좀 하다가 했다는 건데, 그것도 미수란 죄명입니다. 사안 놓고 봐도 그렇게 큰 중요한 사안 같지도 않고,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뭐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쳤다거나 죽었다거나 이런 사안도 아니고요. 무슨 검은 돈을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느냐. 그것은 일부를 흔들리는 세력이 있다. 바로 윤석열을 흔들리는 세력들이 이슈를 일부러 키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죠. 지금 민주당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마련했다라는 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검찰이 통상적으로 뭐 참고인한테 압박을 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언론까지 특정 기자까지 관여돼서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서 넘긴다라고 하면 이 검언 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는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면 될 일인데 이거는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뭐 한 검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그게 큰 일이 아니라, 제가 큰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야 될 만큼, 아니 역사상 두 번째 검찰 지휘권을 법무장관이 발동해야 될 만큼 그런 사안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누가 키웠느냐 의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사안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해서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의 요구를 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총장께서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이번 이 사건에 관련해서 본다면은 문재인, 추미애 카르텔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공수처 검사가 9년을 할 수 있고 공수처 직원들, 그 수사관들이 12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후에, 뭐 1년 얼마 후에 끝나더라도 7년을 더 할 수, 자기가 임명하는 사람이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괴물 집단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 기소권을 주면 완전히 브레이크 없는 완전 기관차, 폭주 기관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검찰과 사법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제되어 왔던 게 검사들의 부정부패, 판사들의 여러 가지 사법농단,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이 여태까지는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썩어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견제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공수처의 역할이고, 검사가 지금 기소율이 0.14%입니다. 판사가 0.16%입니다. 법원, 검찰이 0.4% 이내입니다. 경찰이 1.2%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민원성 또 고발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계 각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 검사가
썩어 있거나 부패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다만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센 장치를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오히려 판사 검사 잡는 것보다 야당 잡는 데 쓰일까 싶어서 저희들은 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의 정치력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이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화되는 이유에는 바로 보수 언론과 그리고 검찰 또 사법부의 여러 권력들의 이런 카르텔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력을 회복을 하시려면 바로 그 카르텔을 깨시라. 그리고 공수처의 시작은 바로 그 카르텔을 깨는 쐐기가 될 것이다. 김진애 의원님은 어디 진보의 국민들의 상당히 대변해서 하시는데 저희들은 검찰하고 카르텔 형성 없습니다. 언론도 없습니다. 다만 검찰하고 지금은 거의 비슷한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심리적 동질감이 있을 뿐이지 검찰은 그 칼날은 어디로 그는 여당에 갈지 양에 갈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 그리고 보수 국민도 반쯤 되는 보수 국민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